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오늘은 도로생존법 마지막 탄입니다. 그동안 너무 텀이 길었죠? 예, 도로생존법 2편 나간 다음에 오늘은 좀 짤막한 건데요. 그 골목길 주행 요령이랄까? 그런 거 제가 그동안 라이딩을 해오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옛날에 찍어놓은 건데 편집을 못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게으르서 못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냥 묵혀두면 안 되겠다 해서 후딱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만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목길도 필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에서도 사고가 난단 말이죠. 급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위험 요소들이 뭘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직접 바이크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고요. 차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바이크도 있고요. 예, 아이고, 택배차죠. 여러분들 택배차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택배 하시는 분들이 좀 급하게 다니세요. 택배차가 골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 주행은 지금 보시는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한 시속 30km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지 판단 능력과 조작하는 이제 순간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속도에서 더 이상은 가속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골목길에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조금 속도를 높이시는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라는 특성상 뭐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아이도 있을 거고 자전거도 있을 거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항상 골목길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제가 이제 평상시 골목길에서 라이딩하는 습관을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에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여기로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차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골목길에. 근데 여기는 거의 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요런 데에서 차가 서 있는데 요런 데 출입문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갑자기 애가 급하게 뛰어나온다든가 우리 애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신나고 막 이러면 막 팍 튀어나온단 말이죠. 근데 빌라처럼 출입문이 아주 도로에 없고 중앙에 있거나 주차장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골목길에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은 이제 골목길 도로로 바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 왜냐면 여기에 차가 서 있으니까, 요 차가 서 있으면, 시야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요런 분 주의하시고, 여기도 그렇고요. 가는데, 내가 이 차가 없다. 이 차가 없으면, 시야가 여기에서 여기 정도 오는 애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정도는 와야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특히나 조금 빠른 자전거라든가 이런 애들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차가 있으면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선텐이 진한 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낮에는 선텐을 했다고 하더라도 티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문을 보면 휙 지나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휙 해서 여기에서 인지하는 거랑 여기에서 인지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런 틈, 여기도 이제 요런 창문 있죠.
요 창문을 유심하게 봐서 뭔가 물체가 이동하는 낌새가 있으면 즉시 제동을 한다. 저는 이제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거를 몇 번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택배차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좀 급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한 건이라도 더 해야 자기 실적이기 때문에 급해요. 그래서 골목길을 좀 세게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문을 좀 유심히 보고 어디에 문이 있는지 파악을 하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빌라 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갑자기 탁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특히나 골목길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가속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요일날 생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수요일날 밤 10시에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한 3회 정도 했는데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라이더들이. 사랑합니다.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기 10번 던져. 10번 던져 여기서. 자, 그러면 바이크 매거진. 비본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크뼈라는 뜻을 따서 이제 이 차량의 형상을 보면 보통 프레임이 뼈같이 생겼다는 의미를 따고요. 그리고 하나는 06년식 YZF R1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06년식은 제가 스페셜 모델을 타봤는데 글쎄요. 아, SP. 예. 예. 전으로 올린즈 서스가 달려있긴 하지만 방금 보신 영상은 제 후배들의 영상입니다. 지금은 뭐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이죠. 한 명의 라이더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다면 혹시 내 방송을 가지고 내 방송을 본 사람이 사고가 날 게 안 난다면 그렇다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그럼 왜 한국은 이렇게 바이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겨나는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 1차적인 면허 체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용차로 뭐 고속도로 진입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도로에 내보내는 그 교육 시스템의 1차적인 게 면허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면허 체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수입인지 장사일 뿐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는 절대 발전할 수 없고 이륜차 시장도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메이커 뭐 혼다든 뭐 야마하든 뭐 BM이든 뭐 대림이든 KR이든 일정 정도 부분은 이 안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팔 수 있는 바이크 대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논리로 스쿠터 타면은 하루에 뭐 몇백 원밖에 안 들어요. 지하철보다 훨씬 더 싸요.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이 시장이 커지나.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이거 타면 죽는데 무슨 뭐 경제적 몇백 원 아끼려고 당신들 같으면은 바이크 타고 싶겠어요?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내가 타다가 언제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몇백 원 아끼려고 지하철 안 타고 스쿠터를 타겠냐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경제 논리로만 홍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마케팅에 이 양반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기업들하고 그리고 메이커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은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더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 바이크 시장이 커지기를 바라고 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이런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에서 적어도 모터사이클을 팔고 있다고 하는 수입업체라든가 메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더들도요 이런 라이더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메이커라든가 수입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애용해주고 라이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는 이 메이커들의 뭐 제품을 사주고 이게 유럽에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그게 아주 보편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이더 스스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륜차에 관련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조금의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만 라이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이 바꿔나간다고 생각해야지 누가 해주겠지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이 해주겠지 우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정부에서 모릅니다. 워낙에 이륜차 문제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전에 왜 못했을까? 그거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를 좀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하나의 목소리로 일단 저는 이륜차 면허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전용차도에 들어가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라이더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크랭크 하나 통과했다고 다 면허를 주고서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면허를 돈 주고 사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학원에 가면 이종 소형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운 양반들은 실제로 기어를 바꾸질 못해요. 기어를 바꿀 일이 없잖아요. 일단만 놓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보면요 기어를 못 바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0cc 이상 300km가 넘는 속도를 자랑하는 이 바이크를 가지고 도로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10마력도 제대로 못 다루는 그런 라이더들이 150마력, 2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책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서를 보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야 대한민국의 이륜차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었던 라이더들 그리고 선배, 후배, 동생 이런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너는 이거 동영상 만들면 돈 되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글쎄 제 작은 힘을 보태서 혹시 한두 명이라도 살 수 있다면 사고가 안 나고 그 사람이 사고가 날 사람인데 사고가 안 났더라면 그러면 그 의미 있는 거 있잖아요. 라이더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이제 양만장 과거의 양만장 라이더스원이라든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터사이클 판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누군가는 하나 나서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커에서 라이더들을 우롱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이거 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면 이거 이용만 하지 마세요. 어떤 샵에서 렌트비로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저는 메이커의 광고를 받아서 이 방송을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라이더만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더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그래야 저도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정화였습니다. 제가 후배 장례식에서 후배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늙어 죽겠다. 제가 후배한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선배가 다른 건 몰라도 늙어 죽을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우리 다 같이 늙어 죽읍시다.